자, 나는 14개월 동안 늑대로 살아야 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일본 영화와 정말 동일한 듯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그 장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뭔가 억울한 사연이 있는 사람 같군요. 그렇습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렸지만 나는 정말 무죄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겁니다. 네. 이 영화 속에서는 이 남성이 상당히 억울해 보이는 측면들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만, 네. 영화 속에서는 이 무죄가 되지 않고 실제 실형이 선고되는 그런 내용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9월로 좀 거슬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분비는 지하철이 있었고요. 한 남성이 지하철에 탔습니다. 그런데 덜컥 경찰한테 잡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사파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9월 오후 7시 40분입니다. 퇴근 시간이니까 상당히 복잡한 국철 구로역에서 역곡 가는 그 구간에서 일어났는데요. 네.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그 문이 열리자마자 이 남성도 뒤따라 내려왔는데 당시에 경찰관이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 경찰관은 이 남성이 이 한 여성을 추행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봤다라고 판단을 했고 피해 여성은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지하철이 있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이 남성이 이렇게 뭔가 신체 접촉이 있는 것처럼 문제가 생겼다고 이 안에 있던 경찰이 판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접촉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이 있었다라고 이 경험 많은 경찰관은 판단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성추행 이런 것들을 지하철 안에서 많이 당해보지 않은 여성들은 부지불식간에 지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경찰관은 해당 여성을 찾아가서 당신이 성추행을 당한 것 같으니 신고 절차를 제대로 밟으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을 했고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당신 말을 들으니까 내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경찰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밟았고 자기가 느꼈던 점을 그대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파를 보면요. 이 남성이 정복 경찰이 뒤에 있는데 더 좀 세게 진술해라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에 뭔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거 닿았다. 스치고 닿았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해당 경찰관은 그게 아니라 남성의 중요한 성기 부분이 당신의 은밀한 그런 부위에 직접 접촉을 하고 강하게 밀고 들어갔던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진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유도성 발언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법원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찰관의 유도성 질문 그리고 뚜렷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용의자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무죄가 나와서 14개월 동안에 누명을 벗긴 했습니다만 1심에서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잖아요. 1심에서는요 징역 4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물론 이 구속이 되거나 법정 구속이 되지는 않았다고는 하는데요. 1심에서 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을 당시에 이 억울해 보이는 이 남성 사실은 다른 건으로 이미 구속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는 상당히 혐의를 두고 있었지만 법원에서는 어쨌든 경찰에서 그렇게 유도했던 정황 그리고 이 남성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의 이 흐릿한 진술만 가지고는 이 남자의 성추행 유죄를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2심과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경찰인지 좀 더 세게 진술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김태현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이 수사하다가 보면 자기가 분명히 봤으니까 진술이 약하니까 내가 문제 제기한 것이 형사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 이 경찰에게는 책임을 좀 물을 수 없습니까? 그게 뭐 수사 과정의 문제인 건데 그래서 예전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검찰 조선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모든 걸 법정에서 하는 공판 중심제로 확립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찰 조서에는 아마 저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성의 그 주요 부위를 여성의 주요 부위에 강하게 댔다. 이런 식으로 강한 아마 진술에 써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2심에서 유죄가 나오는 것인데 2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 피해 여성의 법정에 법정에 출석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내가 그냥 스치는 느낌만 들었다고 했는데 경찰분이 좀 세게 진술하라고 해서 제가 진술을 바꿨어요. 이런 중요한 진술을 법정에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 재판부 입장에서 뭔가 행동이 있는 것 같긴 했지만 저 여자도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신체 접촉은 어떤 성적인 의도를 가진 것보다 만원 지하철에서 불가피한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경찰이 예단이 개입된 것 같다. 네. 이렇게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도 네.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뭐 수사에서 강압 수사를 하거나 허위적인 수사를 한 건 아니지만 조금 의혹이 좀 과했던 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이 뭐 우리가 의심은 그렇게 들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절차 하나하나가 완벽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리해지잖아요. 예. 많이 달라진 그 상황을 좀 저희가 이번 사례로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4개월 만에 오해는 풀었습니다만 이 남성 다른 것 때문에 좀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것까지 좀 정리해 봤습니다.